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에서 관할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학업 중단을 한 청소년이 사전 동의 없이 센터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정말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여가부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알 사실인데요.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은 공교육비로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1년에? 100만 원? 150만 원? 54만 원입니다. 100도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적네요. 그렇죠. 훨씬 적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똑같은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예쁜 아이들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로 1,000만 원씩 지원받는 걸 54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 받는다니 아쉽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직업훈련 학교에 기숙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기숙사형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근처에 방을 얻어서라도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지가 이렇게 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대책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현장에서 질문이 뭐였냐면 여성가족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보건복지부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앞서 김세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50만 원에 불과하다. 요거는 이게 통계상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이 학생 수를 나누기 때문에 1,000만 원이지만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이 모수에 다 잡히게 되는 거죠. 0이 잡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혜택이나 지원책이 돌아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학습에 대한 부분은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 교육부가 좀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 대책이 여가부에서 나왔다는 게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정부 부처가 종합적으로 역할들을 좀 나누는 것이 앞으로 청소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맞춰서 지원 대책이 세분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한편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지금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딱 명시화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교육의 기능에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또 가족부나 다른 부처에서 그 분담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교육부가 좀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예산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쌓여가고 있으니까. 특히 이런 정책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정책 수요자들이 뭘 원하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의 가장 높은 응답 84%가 교통비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세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천에 있어요. 안동, 영주, 문경, 영천 가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1년 동안 월 10만 원씩 지원해도 국비 50%, 지방비 50% 기준했을 때 나라 예산 32억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79.3%가 건강검진, 세 번째가 진학정보 제공이 78%고 그다음에 또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한 78% 정도 나왔습니다. 수요자들의 니즈가 파악됐으니까 이에 맞추어서 정책이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교통비 진짜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